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2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낸 절친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제 집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둘을 완전히 무너뜨렸는지까지 들으시면 아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절친의 배신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20년 우정으로 쌓인 모든 비밀을 이용해서 그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파멸시켰는지 말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의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47살이 되도록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남편 박태수와 결혼한 지 20년, 절친 이수진과 친구로 지낸 지도 20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대학 동기였어요. 둘 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죠. 저는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이었죠. 태수는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했어요.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제가 번 돈과 태수가 번 돈을 합쳐서 15억짜리 집과 12억짜리 상가까지 장만했거든요. 저 혼자 모은 적금도 1억 정도 있었고요. 수진이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들쭉날쭉하게 벌었어요. 전세집에 살면서 적금은 5천만 원 정도 있었지만 신용카드 빚도 3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말이에요. 수진이와 저는 정말 친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지냈죠. 수진이가 과거에 유부남과 사귀다가 임신해서 낙태한 일도 저만 알고 있었어요.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걱정된다는 얘기도 저한테만 했고요. 저 역시 태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수진이한테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사업이 어려워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건설업계 전체가 힘들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어들고 짜증을 자주 냈죠.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좀 위로해 드릴게. 저는 고마웠어요. 20년 친구가 남편을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는 자주 태수를 만나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형부 사업은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면서요. 태수도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이해심이 많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저는 친구가 남편을 위로해 주니까 기뻤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저한테 요즘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소리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수진이가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데 너도 좀 배워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이 어려우니까 예민해진 거라고요. 하지만 수진이한테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언니, 형부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 혹시 바람 피는 건 아닐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태수가 무슨 바람을 피워? 그러면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언니. 나는 그냥 언니가 걱정돼서 그래. 요즘 형부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몰래 형부 뒤를 따라가서 확인해 볼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수진이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를 의심하게 만든 다음 확인한다는 핑계로 태수와 더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든 거죠. 저는 또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태수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면 사업 때문에 사람들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수진이는 계속 저를 부추겼어요. 언니 진짜 이상해. 형부가 요즘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해. 사업 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뭔가 달라. 그러면서 동시에 태수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희 언니는 당신을 이해 못해. 나만이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안다고 말했대요. 언니는 성격이 까칠해서 남자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20년 친구가 제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언니 나 며칠 제주도 가는데 핸드폰 좀 맡아줄래? 물에 빠뜨릴까봐 걱정되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맡아줬죠. 20년 친구니까요. 그런데 그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엔 안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확인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태수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수진아, 어제 밤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다. 그 다음 문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영희랑 이혼하면 집이랑 상가 절반만 가져와도 우리 새 출발하기엔 충분해.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계속 위로 올려서 보니까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영희는 당신을 이해 못해. 나만이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 수진아, 너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겨. 형부 언니랑은 언제 이혼할 거예요? 저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1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수진이가 태수를 위로해 준다고 했던 바로 그 시기부터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20년 동안 자매처럼 여겨온 친구가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보니까 둘의 치밀한 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영희한테 바람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혼 사유 만들자. 내가 영희한테 당신이 바람피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할게. 집이랑 상가는 공동명의니까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야. 수진아, 우리 결혼하면 15억 집에서 살 수 있어.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제가 번 돈으로 산 상가에서 둘이 새 출발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순진하게만 살았던 김영희는 그 순간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김영희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화내고 소리치고 따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 둘이 들켰다 어떡하지? 하면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급하게 이혼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배신한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요. 수진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수진아, 잘 다녀왔어? 핸드폰 여기 있어. 고마워 언니. 혹시 별일 없었지? 응, 아무 일 없었어. 수진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2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특히 수진이가 저한테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들을 빼먹지 않고 기록해뒀어요. 수진이 대학교 3학년 때 유부남 교수와 사귀다가 임신해서 낙태했다고 울면서 얘기함. 수진이 인테리어 일하면서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한다고 걱정된다고 함. 국세청에 걸릴까봐 무섭다고. 수진이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의 비밀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친구라서 기록해둔 거였는데 그게 복수의 무기가 될 줄은 몰랐죠. 태수에 대한 정보도 정리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하는 전화를 들어보니 하청업체들한테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독촉받고 있더라고요. 5억 원 정도 밀린 돈이 있었어요.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물리적으로 해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둘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할 거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수진이한테는 여전히 내 친한 친구로 태수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행동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말했어요. 언니, 형부 요즘 어때? 나는 정말 걱정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남자들 믿을 게 못 돼.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제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와서는 수진이가 요즘 너를 많이 걱정하더라.
좋은 친구를 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수진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런데 너는 왜 수진이처럼 이해심이 없냐?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좀 위로해주면 안 되냐? 그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계획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2023년 말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태수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걱정이에요. 공사비 독촉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요. 하청업체 사장들은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나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직원들 월급 줘야 해서 너무 오래는 못 기다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태수가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냈어요. 안전모 착용을 제대로 안 시키고 안전규정도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수진이 쪽은 더 쉬웠어요. 과거에 불륜했던 유부남 교수의 아내를 찾아갔거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수 정보를 찾아서 집 주소까지 알아낸 후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수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어요. 교수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일이 떠올랐나 봐요. 그 여자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우리 남편이 몇 년 전에 그 여자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임신까지 했다가 낙태하고 그 후에도 계속 연락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나중에 수진이를 압박할 때 쓰려고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제보할 자료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의 탈세 증거와 태수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 증거를 말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1차 공격을 시작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태수가 요즘 또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 같아. 뭐라고? 언니 정말? 응, 어제 태수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한테서 온 문자를 봤는데 내용이 수상해.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 말고 다른 여자가 또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 수진아, 너도 조심해. 태수가 너한테도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수진이는 분명히 태수한테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면 태수는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는 없어라고 했겠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진 거예요. 동시에 태수한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태수야, 수진이가 요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너도 조심해. 태수 역시 수진이한테 확인했을 테고 수진이는 당연히 부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의심은 시작된 거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둘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어요. 수진이한테는 태수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라고 했고, 태수한테는 수진이가 나이 어린 남자랑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너 진짜 다른 사람 없지? 나를 믿지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다투기 시작했죠. 저는 겉으로는 너희 둘이 왜 그래? 오해 아니야? 라며 말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청업체들이 태수한테 독촉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공사비 언제 주실 건가요? 저희도 더 이상 못 기다려요. 태수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수진이한테 하소연했지만 수진이는 다른 여자 만나느라 돈 쓰고 나서 이제 와서 걱정이에요. 라고 냉정하게 반응했어요. 수진이한테는 과거 불륜 상대의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진 씨 또 유부남과 바람 피우고 있다면서요?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게 벌써 소문났는데 또 그런 짓 하세요? 이번엔 누구예요? 수진이는 공황 상태가 되었죠. 과거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까봐 무서워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에 수진이의 탈세 의혹을 신고했어요. 제 친구가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도 태수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을 신고했습니다. 이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있어요. 사고 위험이 큽니다. 며칠 후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는 통보가 왔어. 어머 왜? 모르겠어.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 어떡하지? 정말로 세금을 좀 덜 낸 게 있거든. 얼마나? 추징금으로 1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수진이는 울먹였어요. 태수 오빠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하지만 태수는 어땠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점검을 나와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자신도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수진이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수진이가 태수한테 전화했을 때 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회사 문 닫을 위기야. 내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오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오빠를 도운 적이 없어요?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나 때문에 피해 본 게 있나? 둘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위기에 몰리니까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둘을 따로 만나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어요. 먼저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사실 태수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무슨 말? 수진이는 이제 부담스럽다고. 자기도 힘든데 수진이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미안해. 말하기 싫었는데. 그럼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는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태수를 만났어요. 태수야, 수진이가 그러더라. 뭐라고? 태수는 이제 끝났다고. 망해가는 사업 때문에 같이 망할 수는 없다고. 태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어. 그년이 감히. 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태수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둘 다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이와 태수는 서로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앉았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 둘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아, 어제 밤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다. 오빠 저도요. 언니 몰래 만나는 게 이렇게 짜릿할 줄 몰랐어요. 영희랑 이혼하면 집이랑 상가 절반만 가져와도 우리 새 출발하기엔 충분해. 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건 어떡해? 궁금해? 수진아, 내가 제주도 간다고 핸드폰 맡겨줬잖아. 그때 다 봤어.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영희야, 오해야. 우리는?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년 동안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내 재산까지 노리면서 오해라고?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화들이었죠. 영희는 당신을 이해 못해. 나만이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안다고. 수진아, 영희는 성격이 까칠해서 남자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 빨리 이혼시키고 우리 결혼하자. 15억짜리 집에서 살 생각하니까 설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태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잘못했다. 용서해줘.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2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배신한 사람들이 무슨 면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알아? 그동안 너희가 서로 의심하게 만든 것도 다 내가 한 일이야. 둘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태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한 것, 태수야, 내가 수진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한 것, 다 내가 만든 거야. 뭐라고? 국세청에 수진이 탈세 신고한 것도 나고 고용노동부에 태수 회사 안전규정 위반 신고한 것도 나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언니 설마. 하청업체들이 독촉 전화 건 것도 내가 부추긴 거고 수진아, 내 과거 불륜 상대 아내가 전화한 것도 내가 찾아가서 말한 거야.
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싸운 것도? 응, 다 내 계획이었어. 너희가 서로 원망하면서 헤어지게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년 동안 쌓인 의심과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태수한테 소리쳤어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부담스럽다고 한 말은 뭐예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나보고 끝났다고 했잖아. 나도 그런 말 안 했어. 그럼 영희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둘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관계가 너무 망가져서 서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20년 우정을 배신한 값이 어떤 건지 똑똑히 봐둬. 이제 너희 둘 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거야. 수진이는 세무조사 결과 1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어요. 낼 돈이 없어서 전세집까지 빼야 했죠. 태수는 3개월 영업정지로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청업체들한테 고소까지 당했어요.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어라면서 말이에요. 정작 진짜 배신자는 저였는데도요. 수진이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됐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하루벌이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저한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배신한 사람들이 무슨 용서를 바라냐고요. 이혼 소송은 제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태수의 불륜 증거와 재산 은닉 시도가 모두 드러나면서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15억짜리 집과 12억짜리 상가는 모두 제 단독 소유가 됐어요. 태수가 몰래 빼돌렸던 8억 원도 되찾았고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도 만났고 진짜 믿을 만한 친구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지만 서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하니까 훨씬 편해요. 가끔 수진이와 태수 소식이 들려와요. 둘 다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20년을 함께 한 사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떠올려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둘이 나눈 대화들을 말이에요. 영희는 성격이 까칠해서 남자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 15억짜리 집에서 살 생각하니까 설레. 영희 이혼시키고 집이랑 상가 절반만 가져와도 충분해. 그러면 다시 마음이 차가워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고 친구를 믿었고 남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배신한 건 그들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이에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지만 내 것을 노리지는 않아요. 가짜 친구는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죠. 수진이는 20년 동안 가짜 친구였어요. 제가 가진 안정적인 경제력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질투했고 기회가 되니까 빼앗으려 했던 거죠. 태수도 마찬가지예요. 20년 결혼 생활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나 봐요. 더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니까 쉽게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지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가는 거죠. 새로 사귄 남자친구는 제 과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차갑게 복수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배신을 당했으면 복수할 만하다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제 개인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거나 제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경계해요. 47살에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죠. 20년 절친의 배신, 20년 남편의 불륜.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 됐어요. 진짜 얼굴을 보여준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복수가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허무했어요. 이게 끝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요. 과거의 김영희는 죽었어요. 순진하고 남을 쉽게 믿고 배신당해도 참고 넘어가려 했던 그 김영희는 말이에요.
새로운 김영희는 단단해요.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소중한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지만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가워질 수 있어요. 가끔 후회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20년 친구였는데 용서할 수도 있었잖아 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이와 태수는 한번 용서해 주니까 또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더 교묘하게, 더 조심스럽게 저를 속였겠죠. 그보다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를 배신하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착하지만 무서운 사람, 평소에는 따뜻하지만 배신당하면 차가워지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실 분들 말이에요. 제 조언은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화나고 억울하더라도 일단 냉정해지세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복수가 항상 답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우처럼 상대방이 너무 악질적이고 제가 가진 걸 빼앗으려고까지 한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이유는 없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착한 것과 바보인 것은 달라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수진이와 태수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 것도 오히려 감사해요. 독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언젠가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요. 20년 절친의 배신,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배신당하는 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47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가짜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그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20년 절친이 남편과 바람나서 집까지 뺏으려 했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듣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때로 냉혹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새로운 사랑도 찾았고 진짜 친구들도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수진이와 태수? 가끔 소식이 들려오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요. 저는 제 앞길만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배신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금까지 김영희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